내가 죽기 전에 너희에게 빛 하나 없이 떠나게 해달라고 밤마다 하늘에 빌었다. 쪼그려 앉아 시장 바닥에서 김치를 팔던 70살 할머니의 소원은 단순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노인이 고작 김치 반찬 팔아 어떻게 수억 원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그 할머니는 전국 300개 매장을 거느린 천억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시간에서 희망을 일궈낸 한 할머니의 놀라운 성공 신화,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난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세 자녀를 키웠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덕에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그럭저럭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운영하던 작은 가구 공장이 부도를 맞았고 보증을 섰던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4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68이었어.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지. 철물점도 팔아야 했고 평생 모은 돈도 다 까먹었어. 남은 건 빚뿐이었어. 아들은 심한 자책감에 술로 세월을 보냈고 며느리는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할머니에게 남은 건 작은 방 하나와 평생 키워온 손맛뿐이었습니다. 대출금 독촉에 시달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울로 간다. 거기서 뭐라도 해봐야겠다. 1998년 한겨울 김순자 할머니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중랑구에 사는 조카의 집이었습니다. 조카네 작은 원룸에서 신세를 지며 할머니는 매일 인력시장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60 넘은 노인을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지옥 같았어. 매일 아침 혼자 울었지.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그건 바로 김치였어. 강릉에서 평생 김치를 담가온 할머니의 손맛은 특별했습니다. 특히 갓김치와 총각김치는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카의 소개로 중랑구 동원시장 구석에 월세 30만 원짜리 2평 남짓한 가게를 얻었습니다. 조카에게 빌린 200만 원으로 냉장고 하나와 소소한 집기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 서울 사람들이 강원도 김치를 좋아할까? 게다가 시장 안쪽이라 사람들 발길도 뜸했지. 할머니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김치 한 종류로 시작했지만 점차 열무김치, 갓김치, 총각김치, 오이소박이까지 종류를 늘려갔습니다. 첫날 매출은 고작 38,000원이었고 첫 달 매출은 60만 원. 월세와 재료비를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첫 달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펑펑 울었어. 이러다 굶어 죽겠다 싶었지. 그래도 다음 날 또 새벽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어. 개업 초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재료를 사기 위해 새벽 시장을 다녀야 했고 때로는 저녁 무렵까지 김치를 다 팔지 못해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김치가 빨리 익어버려 맛이 변했고 날이 추워지면 손님이 줄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손이 얼어서 배추를 씻는 것도 고통스러웠어. 물이 차가워서 손이 얼어버리면 감각이 없어지는데도 계속 일해야 했지. 하지만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할머니는 한 끼 식사를 거르기도 하면서 모든 정성을 김치에 쏟았습니다. 김치에 들어가는 양념은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김치가 나온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가게는 작고 초라했지만 김치만큼은 최고의 재료로 정성껏 담갔습니다. 강원도에서 공수해온 고춧가루와 젓갈로 맛을 냈고 하루라도 지나면 싱싱함이 떨어진다며 매일 새 김치를 담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양념은 최고급으로 썼어. 남들은 고춧가루 살 돈이 아깝다고 싼 것을 쓰라고 했지만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 김치는 양념이 생명이야. 거기서 맛이 결정되니까. 변화는 3달째부터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김치를 맛본 단골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퍼지며 찾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갓김치와 총각김치는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주부가 와서 그러더라고. 할머니 김치는 우리 어머니 김치 맛이 나요.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진짜 김치 맛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김치는 시장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겼고 예약을 하고 오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 때는 미리 주문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월 매출이 150만 원 정도 됐어. 그럼 재료비 빼고 월세 빼고 남는 게 50만 원 정도였지. 그래도 조카한테 빌린 돈을 조금씩 갚을 수 있었어.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2년 차 할머니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동원시장 현대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할머니의 가게가 철거 대상이 된 것입니다. 보상금은 고작 500만 원. 새로운 점포를 얻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어. 겨우 자리 잡나 싶었는데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지. 할머니는 시장 상인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가게 걱정으로 바빴고 누구도 할머니를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김치밖에 없는데 이걸 그만두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고 기도했지. 절망에 빠진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시장 상인회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어렵게 약속을 잡고 찾아간 상인회 회장실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사연부터 김치로 새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위기까지. 그때 상인회 회장님이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말했어. 할머니 김치 한번 맛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날 김치를 담가 가져갔지. 김치를 맛본 상인회 회장은 할머니의 손맛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 남아있는 그의 소유의 가게를 할머니에게 빌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세는 2배로 올랐지만 위치는 훨씬 좋았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 월세가 60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내가 그만한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싶었지.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계약했어. 새 가게로 이전한 후 할머니의 김치 가게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위치한 덕분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쉽게 잡을 수 있었고 넓어진 공간 덕분에 더 다양한 김치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매출은 월 300만 원을 넘어섰고 할머니는 처음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동네 주부 1명을 고용했어. 오전에만 나와서 김치 담그는 것을 도와주는 일이었지. 이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주문이 많아졌으니까. 바로 그때 운명의 손님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양복 입은 젊은 남자가 와서 김치를 이것저것 맛보더니 명함을 내밀었어. 백화점 식품관 담당자라고 하더라고. 우리 김치를 백화점에서 팔고 싶다는 거야. 그 손님은 서울 강남의 유명 백화점 식품관 바이어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할머니의 김치를 맛보고 그 맛에 반해 백화점 입점을 제안한 것입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백화점에서 자신의 김치를 판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 강남 백화점에 내 김치가 팔린다니 꿈만 같았지.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백화점 측에서 직접 할머니를 찾아와 계약 조건을 제시했고 한 달 후 강릉 할매 김치라는 이름으로 백화점 식품관에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문량은 100kg. 할머니는 밤을 새워가며 김치를 담갔습니다. 백화점 첫 입고 날 직접 가서 진열된 내 김치를 봤어. 포장도 예쁘게 해주고 내 사진도 크게 걸어놓고.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 기쁨의 눈물이었지. 백화점 입점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첫날 물량이 모두 소진되었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백화점 측에서는 주문량을 2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할머니의 강릉 할매 김치는 입소문을 타고 백화점 식품관의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어. 정말 꿈만 같았지. 시장 구석에서 김치 팔던 할머니가 이제 백화점 김치를 납품하는 사업가가 된 거야. 백화점 입점 성공 후 할머니의 사업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의 요청에 맞춰 상품성을 높인 새로운 포장 디자인, 다양한 김치 종류 개발 등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 달 매출은 1,000만 원을 넘어섰고 차츰 빚도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빚을 갚기 시작했다는 거였어. 그동안 무거웠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지. 백화점 입점 성공 후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늘어나는 주문량을 감당하기 위해 더 큰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작은 가게에서는 더 이상 물량을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주일에 200kg씩 주문이 들어왔어. 시장 가게에서는 도저히 그 양을 만들 수 없었지. 더 큰 공간이 필요했어. 고민하던 중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성공 소식을 들은 막내 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술에 의지해 살던 아들은 이제 술을 끊고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찾아왔어. 내가 성공하는 걸 소문으로 듣고 달라진 모습으로 왔더라고. 술도 끊고 일자리도 구했다면서 엄마 사업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라고. 할머니와 아들은 중랑구 외곽에 30평 규모의 작은 공장을 임대했습니다. 시장 상인회 회장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 기본 설비를 마련했고 동네 주부 5명을 고용했습니다. 강릉 할매 김치의 본격적인 생산 체제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처음으로 진짜 사업가가 된 느낌이었어. 직원들 월급도 주고 세금 신고도 하고. 모든 게 낯설었지만 하나씩 배워가며 해나갔어. 공장 운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량 생산에 맞춰 맛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부터 위생관리, 직원 교육까지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김치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내가 직접 모든 양념을 배합했어. 직원들은 내 지시대로만 하게 했지. 맛이 변하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밤낮 없이 일했어. 아들은 영업과 관리를 맡았고 할머니는 생산과 맛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자 강릉 할매 김치는 서울 시내 3개 백화점에 입점하게 되었고 월 매출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백화점 김치 코너에서 우리 김치가 베스트셀러가 됐어. 명절 때는 미리 주문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인기였지. 그때 우리 공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갔어. 그러나 성공이 커질수록 어려움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대형 식품 기업들이 비슷한 컨셉트의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고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들은 대량 생산을 통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김치를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김치가 우리보다 30% 정도 쌌어. 맛은 당연히 우리가 좋았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경쟁이 쉽지 않았지. 게다가 연이은 과로로 할머니의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일정은 할머니의 몸을 점점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뇌출혈이 생겼다더라고.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 할머니가 입원한 동안 공장 운영은 아들이 맡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특별한 손맛을 따라갈 수 없었고 결국 백화점에서 클레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상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 내가 직접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지. 그때 결심했어. 이대로는 안 된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퇴원 후 할머니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외부에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마침 그때 백화점 바이어로 일하던 박 부장이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식품업계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제안했어. 우리 회사 대표가 되어달라고. 처음엔 놀라더라고. 작은 김치 공장의 대표라니. 하지만 내 진심이 통했는지 결국 수락했지.
박 대표의 합류는 강릉 할매 김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첫째로 생산 시스템을 표준화했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를 정확히 기록하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했습니다. 둘째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강릉 할매 김치의 로고와 패키지를 전면 리뉴얼하고 할머니의 스토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박 대표가 그러더라고. 할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브랜드의 가치라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 내 이야기가 뭐가 특별하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내 스토리에 감동하더라고. 새 패키지에는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인생 이야기가 간략하게 소개되었습니다. 68세의 시장 바닥에서 시작해 성공한 사업가가 된 할머니의 스토리는 많은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김치를 사면서 할머니를 응원합니다 라고 말해줬어. 정말 감동이었지.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신기했어. 박 대표는 또한 생산 설비를 현대화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정기적인 품질 검사와 위생 교육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높였고 할머니의 레시피를 지키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처음엔 내 손맛이 기계로 만들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어. 하지만 박 대표가 정말 똑똑하더라고. 내 레시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지. 박 대표의 전략은 옳았습니다. 리뉴얼 이후 강릉 할매 김치의 인지도는 급상승했고 백화점뿐 아니라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로도 판로가 확대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김치는 이제 단순한 반찬이 아닌 스토리가 있는 프리미엄 식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공장도 확장했어. 중랑구에서 경기도 남양주로 이전했지. 100평 규모의 새 공장의 설비도 현대화했어. 직원도 20명으로 늘었고 성장세는 계속되어 창업 5년 만에 강릉 할매 김치는 연 매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빚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빚을 다 갚은 날 밤하늘을 보며 또 울었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싶었지.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 강릉 할매 김치의 성공에 자만하지 않은 박 대표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치를 활용한 가공식품 시장 진출이었습니다. 박 대표가 어느 날 와서 그러더라고. 할머니 김치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봅시다. 처음엔 걱정됐어. 내가 아는 건 김치 담그는 것뿐이었으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박 대표의 제안을 수락했고 식품연구소와 협력하여 제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첫 타겟은 김치찌개 밀키트였습니다. 할머니의 특제 김치와 국물 베이스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가정에서 쉽게 할머니의 맛을 재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구원들이 계속 샘플을 가져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 결국 내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 레시피를 만들었지. 3개월 동안 매일 김치찌개만 끓였어. 할머니의 집념은 대단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구소에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맛을 테스트하고 또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에는 힘든 일정이었지만 할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내 손맛만큼은 절대 타협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힘들어도 직접 했지. 할머니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2008년 출시된 강릉 할매 김치찌개는 출시 한 달 만에 5만 개가 팔리는 데이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김치만두, 김치볶음밥, 김치전 등 다양한 밀키트 제품을 출시했고 모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백화점 식품관에만 납품했는데 곧 대형 마트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특히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았지. 간편하게 할머니 손맛을 즐길 수 있으니까. 가공식품 라인의 성공으로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남양주 공장은 점점 비좁아졌고 결국 더 큰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밀키트 사업의 성공으로 회사 규모가 정말 커졌어. 남양주 공장이 또 비좁아져서 이번엔 충북 음성에 대규모 공장을 지었지.
1000평 규모의 최신 설비를 갖춘 진짜 멋진 공장이었어. 음성 공장은 김치와 가공식품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HACCP 인증을 획득하여 식품 안전성을 높였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생산 효율성도 향상시켰습니다. 직원 수도 100명을 넘어섰고 운송 차량도 20대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공장 준공식 날 내가 직접 테이프를 잘랐어. 그때 옆에 있던 아들이 울더라고. 엄마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면서. 나도 정말 감격스러웠지. 시장 바닥에서 김치 팔던 할머니가 이렇게 큰 공장의 주인이 되다니.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2010년에는 연 매출 50억 원을 돌파했고 2011년에는 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김치 가게는 어느새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기뻤지만 더 기쁜 건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어. 명절 때 상여금을 주면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게 나에게는 정말 큰 보람이었지. 할머니는 직원 복지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고 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 명절 선물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과 시니어 채용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나처럼 나이 들어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분들, 또 아이 키우느라 경력이 끊긴 분들을 많이 채용했어.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나는 잘 알거든. 기회만 주면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이야. 2011년 창업 10주년을 맞이한 강릉 할매 김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박 대표의 제안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한 것입니다. 처음 식당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는 반대했어. 우리는 김치 만드는 회사지 식당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박 대표가 설득했어. 할머니의 맛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외식 프랜차이즈 진출은 치열한 논의 끝에 결정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박 대표의 시장 분석과 비전에 점차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박 대표가 그래. 할머니 김치 시장은 이제 한계가 있어요. 대기업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격하고 있고 중국산 김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해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 첫 매장은 서울 강남역 인근에 오픈했습니다. 강릉 할매 김치찜이라는 이름의 식당은 할머니의 특제. 김치로 만든 다양한 찜 요리를 주 메뉴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김치찜과 돼지고기 김치찜은 출시 즉시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첫 매장이 대박이 났어. 점심시간에는 줄이 밖까지 서더라고. 맛도 맛이지만 인테리어도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 했거든. 할머니 식당이라고 낡고 촌스럽게 하지 않았어. 그렇게 3개월 만에 투자금을 회수했지. 첫 매장의 성공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와 박 대표는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매장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조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테리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정말 복잡했어. 매장마다 똑같은 맛을 내야 하니까 조리법부터 재료 관리, 서비스까지 모든 걸 표준화해야 했지. 그래서 나는 직접 교육장에서 가맹점주들에게 비법을 가르쳤어. 강남점의 성공을 바탕으로 강릉 할매 김치찜은 빠르게 프랜차이즈화 되었습니다. 1년 만에 서울 시내 10개 매장, 3년 만에 전국 50개 매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으로 회사 수익 구조는 더욱 탄탄해졌고 김치 및 가공식품 판매와 시너지를 이루며 성장했습니다. 가맹점마다 우리 김치와 식재료를 공급하니까 매출이 2배로 늘었어. 그리고 식당을 통해 우리 브랜드 인지도도 훨씬 높아졌고 2013년 회사는 할매 F&B로 사명을 변경하고 기업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김치 사업부, 가공식품 사업부, 외식 사업부로 나누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고 연구소와 마케팅팀도 확장했습니다. 이 시기에 할머니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제품 개발과 맛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해서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맛만큼은 내가 책임졌어. 새 제품이 나오면 반드시 내 시식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지.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2014년 할머니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일본 백화점 바이어가 강릉 할매 김치의 한국 매장을 방문한 후 일본 수출을 제안한 것입니다. 처음엔 의아했어. 일본에 김치가 필요할까? 그런데 알고 보니 일본에서 한국 김치가 인기래. 특히 본격적인 한국 맛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 수출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현지 식문화와 법규, 유통체계 등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박 대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출 전문가를 영입하고 일본 시장에 맞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 김치보다 덜 맵고 덜 짠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특별히 일본 수출용 김치를 따로 만들었어. 그리고 포장도 일본 스타일에 맞게 고급스럽게 바꿨지. 일본 진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도쿄 시내 유명 백화점 식품관에 입점한 강릉 할매. 김치는 한국의 정통 맛을 찾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중국, 미국 등 해외 수출도 확대되었습니다. 내 김치가 외국에서도 팔린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 강원도 시골에서 김치 담그던 할머니의 손맛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지. 해외 진출의 성공으로 회사는 2015년 글로벌 사업부를 신설하고 해외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K-푸드 열풍을 타고 할머니의 김치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20개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는 미국 LA에 강릉 할매 김치찜 1호점을 열었어. 처음에는 한인타운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현지인들도 많이 찾더라고. 특히 젊은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았어. LA 매장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 프랜차이즈도 확장되었습니다. 2년 만에 미국 5개 매장, 일본 3개 매장, 중국 2개 매장을 오픈했고 매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해외 매장을 방문했을 때 외국인들이 내 김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격스러웠어. 김치가 이렇게 세계적인 음식이 될 줄 몰랐지. 그러나 2020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할매 F&B도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음식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타격을 입었고 해외 수출도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정말 막막했어. 식당은 문을 닫아야 했고 해외 수출도 막히고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걱정되더라고. 하지만 할머니와 박 대표는 이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전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언택트 소비 트렌드였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가정간 편식 HMR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가 그러더라고. 할머니,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더 많이 먹어요. 우리도 방향을 바꿔야 해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에 더 집중하기로 했지. 할매 F&B는 빠르게 온라인 유통 채널을 확대했습니다.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개편하고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김치찜, 김치전골 등 기존 프랜차이즈 메뉴를 가정간 편식으로 개발해 출시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식당은 어려웠지만 반대로 가정간 편식은 대박이 났어. 특히 강릉 할매 김치찜 밀키트는 출시 첫 달에 10만 개가 팔렸지. 집에서도 식당 맛을 즐길 수 있으니까 인기가 많았어. 온라인 사업의 성공으로 할매 F&B는 코로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2020년 매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할머니의 결단력과 박 대표의 시장 통찰력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하지. 하지만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면 사업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했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할매 F&B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옴니채널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식당을 방문한 고객이 집에서도 같은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매장 내 밀키트 판매 코너를 신설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당 예약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경계가 없더라고. 온라인에서 주문하다가 매장도 가고 또 매장에서 온라인 쿠폰도 받고. 우리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했지. 2022년 할매 F&B는 창업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연 매출 800억 원을 넘어서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직원 수도 25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적으로 200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이며 해외에도 30개 매장을 열었습니다. 창업 20주년 행사 때 내가 20살 때처럼 새 출발한다는 의미로 떡케이크를 자르며 소원을 빌었어. 앞으로도 건강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주게 해달라고. 2023년 현재 할매 F&B는 김치 생산부터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까지 아우르는 식품 전문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업계에서는 트렌드를 읽는 김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MZ세대를 공략한 마케팅과 제품 개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더라고. 그래서 유기농 김치 라인을 출시했어. 또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친환경 포장재도 도입했지. 시대가 변하면 기업도 변해야 해. 할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시작한 작은 김치 가게는 어느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82세가 된 김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새로 시작한 일이 있어. 바로 할매 장학재단이야.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돕고 싶어서 만들었지. 내가 어려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잖아.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생각해. 할머니가 사재 50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장학재단은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 자녀들을 중점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려고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었어. 그저 빚 갚고 가족들 굶기지 않으려고 시작했을 뿐이야. 그런데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 할머니는 또한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할매 밥상이라는 노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며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5개의 급식소를 운영 중이며 매일 500명 이상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노인들이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그래서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지. 그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릴 때가 제일 행복해. 할머니는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본사를 찾아 신제품 개발 회의에 참석하고 매월 한 번은 첫 가게를 열었던 시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장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걸 내 삶으로 보여주고 싶어. 할머니의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68배 나이의 빚더미에서 시작해 20년 만에 글로벌 기업의 창업자가 된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방영된 성공 다큐 도전에서 할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된 후 할머니는 대학과 기업에서 강연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랐어. 내가 뭐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 하지만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했지. 할머니의 강연은 언제나 같은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어요.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니까요. 성공한 기업가로서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성공 비결을 묻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자신이 받은 도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성장한 후에도 초창기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보답했습니다. 시장 상인회 회장에게는 매년 명절마다 선물을 보냈고 첫 직원들에게는 회사의 지분도 나눠주었습니다. 내가 처음 시장에서 가게 얻을 때 도와준 상인회 회장님은 지금도 내 은인이야. 그분 아니었으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거야. 그래서 아직도 명절마다 찾아뵙고 인사드려. 이런 할머니의 철학은 회사 문화에도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할매 F&B는 직원 복지가 좋기로 유명하며 특히 경력 단절 여성과 시니어 채용에 적극적입니다.
현재 직원의 40% 이상이 50세 이상의 시니어이며 30%는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 우리 회사는 사람이 먼저라는 거. 직원들이 행복해야 좋은 제품이 나오고 회사도 성장할 수 있어. 나 같은 노인이 새 출발할 수 있게 기회를 준 세상에 이제 내가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지. 82세의 나이에도 할머니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그녀가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할매 유기농 농장입니다. 충북 음성에 30만 평 규모의 농장을 조성하여 김치와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채소를 직접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우리도 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화학 비료 없이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로 만든 김치, 그게 내 새로운 도전이야. 유기농 농장은 단순한 식재료 공급처를 넘어 체험 관광시설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농장을 찾아 김치 담그기, 채소 수확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아이들이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게 하고 싶었어. 요즘 아이들은 김치가 마트에서 그냥 나오는 줄 알더라고. 배추가 어떻게 자라는지, 김치가 어떻게 담가지는지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하고 싶었지. 농장 옆에는 할매 레스토랑도 오픈했습니다. 농장에서 수확한 신선한 채소로 만든 한식 뷔페 레스토랑으로 주말이면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입니다. 농장에서 채소를 직접 따서 바로 요리하니까 맛이 정말 다르더라고. 사람들이 그 신선함을 느끼는지 다들 맛있다고 하지. 특히 아이들이 평소에 안 먹던 채소도 여기서는 잘 먹는다고 부모님들이 놀라워해. 할머니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최종 목표는 할매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 바로 할매 마을이야. 농장과 레스토랑, 체험장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거지.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은 농사도 짓고 김치도 담그고 그러면서 젊은 세대에게 우리의 지혜를 전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할머니의 할매 마을 프로젝트는 이미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세대 간 소통, 전통 식문화 보존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일할 곳이 없어서 외롭게 지내. 하지만 노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특히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젊은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싶어. 할머니의 할매 마을 계획은 이미 사회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으며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이제 쉬어야 할 때라고 말해. 하지만 나는 일하는 게 좋아.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즐거워. 내가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만큼 세상에 기여하고 싶어. 그게 내 행복이니까. 할머니의 일상은 여전히 바쁩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요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회사나 농장으로 향합니다. 나이 들면 몸이 점점 굳어. 그래서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해. 그래야 하루 종일 활력 있게 지낼 수 있어. 아침에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나를 건강하게 해준다고 생각해.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은 본사를 방문합니다. 주로 신제품 개발과 품질 관리에 관여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합니다. 아직도 내가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대.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꼭 공장에 가서 양념을 점검하고 새 제품 개발에 참여해. 신제품이 나오면 첫 시식은 항상 내가 해. 내 입맛을 통과해야 출시가 돼. 오후에는 주로 농장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장학재단 활동을 합니다. 월요일에는 장학생들과의 멘토링 시간을 갖고 수요일에는 재단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장학생들을 만나는 게 요즘 내 낙이야. 그 아이들의 꿈과 열정을 들으면 나도 힘이 나거든. 내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기쁘지. 저녁에는 대부분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할머니는 지금 아들,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꼭 가족과 함께 해. 그때 서로 하루 있었던 일도 나누고 손주들 이야기도 들으면서 즐겁게 보내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 가족 식사 시간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가족들과의 대화에 집중하기 위한 할머니의 룰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도 휴대폰만 봐. 그래서 우리 집은 밥 먹을 때 휴대폰 금지야. 덕분에 손주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밤에는 주로 독서를 하거나 일기를 씁니다. 할머니는 창업 이후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일기는 나중에 자서전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일기는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야. 오늘 하루 있었던 일, 느낀 점, 감사한 일들을 적어. 이게 벌써 20년이 넘었으니 책 여러 권 분량이 됐지. 할머니의 자서전 김치 한 통으로 시작한 나의 인생 2막은 올해 하반기 출간 예정이며 현재 예약 판매 중입니다. 내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 그래도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겠지?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인생 조언을 소개합니다.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빨리 포기한다고 느껴요. 한두 번 실패하면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만두죠. 하지만 성공은 끈기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저는 60대 후반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실패야말로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고 믿습니다. 나도 사업하면서 수없이 실패했어. 김치가 상했던 적도 있고 맛이 안 좋아 클레임 받은 적도 있고. 하지만 그 실패에서 배우고 더 나아졌지. 실패가 없으면 성공도 없어. 작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큰 계획, 큰 자본, 완벽한 준비가 없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200만 원으로 시장 구석 2평 가게에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작게 시작해서 배우면서 성장하면 됩니다. 할머니는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강조하는 것은 시작의 중요성입니다. 준비가 다 되면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해. 준비는 절대 완벽할 수 없거든. 일단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게 중요해. 돈보다 가치를 좇으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기 쉬워요. 하지만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닌 가치에서 옵니다. 저는 그저 정직하게 맛있는 김치를 만들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돈은 그 결과로 따라온 것이죠. 항상 고객에게 정직하고 직원들에게 정직하고 나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품질을 타협한 적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어려울 때도 최고의 재료만 사용했고 장사가 잘 될 때도 품질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품질을 떨어뜨리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의 신뢰를 잃고 결국 망하게 돼. 나는 그걸 일찍 깨달았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늙었다고 또는 너무 어리다고. 하지만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제가 68세에 시작했잖아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열정과 의지예요. 할머니는 나이를 핑계로 도전을 미루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50대, 60대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합니다. 인생은 길어. 50대, 60대는 아직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나이야. 오히려 그때는 경험도 많고 지혜도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성공하면 자칫 교만해지기 쉬워요. 내가 잘나서 이룬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모든 성공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요. 가족, 직원, 고객, 심지어 경쟁자에게도 감사해요. 그들이 있었기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성공의 비결 중 하나로 감사하는 마음을 꼽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며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출발점이야.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경험한 일들에 감사하면 그 자체로 행복해져.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저는 한때 빚을 다 갚으면 행복해질 거야. 회사가 더 커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매일의 작은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할머니는 행복은 끝없는 추구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 우리가 정말로 가진 건 오늘 지금 이 순간뿐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려고 해. 간직하고 있던 김치 비법 하나로 시작한 할머니의 작은 도전이 어느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김치를 팔던 할머니는 이제 국내 식품업계 유명 인사가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 꿈만 같아요. 내가 정말 이 모든 일을 이뤘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룬 성공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예요. 할머니의 강릉 할매 김치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은 물론 유럽과 동남아시아까지 할머니의 손맛은 국경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김치가 이렇게 세계인의 음식이 될 줄 몰랐어요. 외국인들이 내 김치를 먹고 맛있다고 할 때 정말 뿌듯해요. 음식에는 국경이 없나 봐요. 맛있는 음식은 어디서든 사랑받으니까요. 할머니는 오늘도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할매 마을을 통해 노인들에게 일자리와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장학재단을 통해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꿈. 사람들은 내게 은퇴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물어요. 하지만 내겐 아직 이루고 싶은 꿈이 많아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도전하고 싶어요. 꿈꾸고 도전하는 한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니까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도전은 그녀의 김치처럼 지금도 깊은 맛을 더해가며 익어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포기하지 않는 끈기. 사업을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포기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첫 달에 매출이 60만 원밖에 안 됐을 때도, 병으로 쓰러졌을 때도, 대기업과 경쟁해야 했을 때도 저는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하루만 더, 이번 한 달만 더 버텨보자는 생각으로요. 할머니의 끈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초기 시장에서 김치를 팔 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몸이 아파도 쉬지 않았고 판매가 잘 안 될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3년 동안은 휴일이 없었어. 설날, 추석에도 쉬지 않고 일했지.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된 거야. 둘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나이가 들면 변화를 두려워하게 돼요.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커지죠. 하지만 성공하려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해요. 제가 김치만 고집했다면 지금의 회사는 없었을 거예요. 밀키트를 만들고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고 해외로 나가는 모든 결정에는 두려움이 따랐지만 그 도전이 우리를 성장시켰어요. 할머니는 항상 새로운 변화에 열려 있었습니다. 김치에서 가공식품으로 다시 외식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때도 두려움보다는 도전 정신으로 임했습니다. 시장 트렌드를 읽고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은 할머니 사업의 큰 강점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항상 배우려고 노력했어. 특히 내 손주들에게 많이 물어봤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좋아해? 어떤 음식이 유행이야? 그렇게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했어. 셋째, 주변의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 사람들은 종종 제게 혼자서 이룬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혼자 이룬 것이 아니에요. 시장 상인회 회장님, 백화점 바이어 박 대표, 직원들, 그리고 우리 김치를 사랑해준 고객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 그리고 그 감사를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